있는가요?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셋이에요. 그죠?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, 내 인생을 그냥 리셋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연결된 내 이 사회와 나 또는 이 세상과 나가 의미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정인 거죠. 이 자살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겪는 아이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은 뭐냐면 이 세상과의 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호기심이 아직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. 아직 또는 어떤 과정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호기심이나 동기부여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. 폭력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와 함께 노출되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보면 결국 이러한 어떤 지금 청소년 약간 극단적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아이들이 지금 뭐 4차 산업 얘기할 것 없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아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시급하게라도 우리는 이런 관점을 정말로 진지하고 그리고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시간상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왔는데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? 그래서 저는 이 상상력의 문제, 그 다음에 개별화 특성의 문제, 그 다음에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직업의 문제에 대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그리고 이 풀을 우리는 형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도르프 교육의 오래된 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 시대에 도래해서 발도르프 교육이 생겨난 게 아니라 루돌프 슈타인은 1919년, 내년이 되면 100년이 돼요. 100주년이. 100년 전에 이미 이 인류의 그 사회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덕목이 우리 교육에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0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발도르프 교육의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림잡아 살펴보았던 이런 덕목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본다면 아이들의 개별성의 성장을 위해서, 개별성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유아기의 신체 발달 속에서의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인 요소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에 우리는 너무 일찍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미 우리는 9세대예요. 네. 그것으로서 아이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지켜줌으로써 그 아이들의 동심과 아이들의 노력과 의지들을 갖다가 지켜줌으로써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주고요. 이 아동기의 시기에는 아이들의 정서의 발달 과정을 지켜주고 도와줘야 합니다. 근데 이 정서 발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주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발도르프 교육은 특히 이 아동기에 들어선 아이들에 있어서의 발도르프 교육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감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 감성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활동의 세 가지 영혼 활동 중에 한 가지인데 의지, 행함, 느끼기, 감성, 그 다음에 생각이, 인식의 이 세 가지 영역의 활동의 영혼 활동 중에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에요. 근데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감성이 나의 의지와 나의 인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 감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
진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해요. 아까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이 세상의 법칙성들을 추구해 나갈 때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죠? 상상력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사실은 상상력도 이 감성하고 연관이 깊어요. 지금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, 이 감성의 꽃은 예술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술학교가 아니라 예술적인 감성을 아이들에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예요. 왜냐하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덕목이야말로 이 감성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목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중요한 방법론도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저한테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. 볼프강 울리히라는 사람이 쓴 건데 거기에 보니까 예술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무질서이다. 근데 사실은 이것은 표현이 이런 것이지 예술 작품이 질서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 사람 왜 아름다운 무질서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판명한 패턴이에요. 맞아요? 그래서 이 패턴으로 바꿔볼게요. 이 말을.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식은, 깨어나는 의식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식을 해나가는 과정이고, 이 패턴을 파악할 때 그것을 우리는 안다, 진리를 획득했다, 그것에 대한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패턴을 아름답게 묘사를 할 수 있다. 그게 바로 예술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? 예술을 하는 능력은 바로 이 감성이라고 하는 촉수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물과 움직임들을 갖다가 내가 건드려서 그걸 느낄 수 있을 때에 예술적인 활동이, 예술 작품이 완성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서, 그리고 이 자연을 보면서,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무질서 같은 아직은 모르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에요. 그래서 이런 예술 감성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이들이 다 만나보게,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과정의 목표예요. 중요한 목표예요. 그래서 역사든지 과학이든지 그 다음에 모든 과목들에 있어서 미분적분만 빼고, 미분적분도 할 수는 있어요. 상급과정 가면. 근데 그것만 빼고 모든 진도를 다 나가요. 왜 모든 진도를 다 나가느냐? 지리도 다 진도로 다 나가요. 천문학까지 다 나가요. 그 다음에 역사도 지금 현대사까지 다 와요. 8학년까지. 왜 나오냐면은 바로 이 감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. 감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연결시킨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나의 인식의 길로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하는 취지예요.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가면은 나의 인식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성으로 연결된 인식이 자리 잡아서 여기에서 하는 놀이의 상상력이 여기에서는 작업의 상상력이 되고, 작업의 상상력이 된 예술적인 활동이, 그리고 예술의 정점에 이르면서 그 경계 지점에서 무질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경계 지점에서 우리 넘어가서 청소년기 아이들은 인식 활동을 통해서 실험과 실습의 과정 속에서의 상상력으로 이 세상을 터치해 나가면서, 이 세상을 배워나가면서, 이 세상을 연결해 나가면서 이것과 저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. 상상력은 무엇입니까? 창의력은 무엇입니까? 이것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이것과 저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뇌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택시 드라이버가
아주 복잡한 길을 요리조리조리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검사해봤고요.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정말 아하 하는 뭔가의 어떤 그 희열애찬 발견을 하는 그 순간에 뇌 현상들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적 작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두엽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, 후두엽, 측두엽 모든 뇌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지수를 높이더라 이거예요. 전 전두엽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뇌들이 골고루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뇌파 검사의 결과들을 얻어내면서 그 뇌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. 아까 막스 플랑크가 얘기한 것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지적인 어떤 그 라인만 가지고서 우리는 절대로 상상력을 획득할 수가 없다. 오히려 거꾸로 모든 요소들이 함께 연결될 때에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. 발달업 교육에서는 인지학에서는 이것이 왜 그런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. 뭐냐면은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의미에 해당되는 정신세계 영역에서 연결된 것이에요. 지상세계의 법칙성을 아까 아직 모르는 법칙성까지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 힘은,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이 정신세계의 영역에서 해당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.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할 때에도,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어떤 상황들을 진단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 세 영역에서의 상상력의 작업들, 그걸로서 이 교실의 환경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다, 사명이다,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가 용기라는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기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여기 원점에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용기를 주세요. 그래서 아까 어떤 어머님도 용기를 얘기했는데,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용기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. 이미 다 용기 내실 분들은 이미 다 내셔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 어떤 그 선입견과 우리 어떤 고지식한 면들을 빨리 극복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모자라지만은 경청해 주셔서